1940년대에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이 같은 동전이라도 어떻게 다른 크기로 추정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이 왼쪽이요,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어요? 지갑에 2,000원밖에 없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짜리 적금 탔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발 2,000원밖에 없을 때죠. 그러니까 돈이 적을수록 돈에 대한 욕구는 강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양한 동전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동전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로. 실제 크기로 그려보라고 하면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을 더 똑같은 액수라도 크게 그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우리의 욕구나 아니면 욕망까지도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강할수록 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큰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 김재욱 씨, 에펠탑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아, 크다. 그죠, 크니까. 피라미드 보면 왜 사람들 놀라니까? 크니까. 아, 크다. 자유의 여신상도요, 사람들 보고 와, 크다.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작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맞아. 네.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 가면 오줌 싸게 소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300km를 달려왔나. 그래서 왜 영국의 그 유명한 피카디리 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실망해요. 왜? 작거든요. 우리는 내 욕구가 거기에 강할 때마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지어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크게 해서 심지어는 아름다움과 연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홍나실 씨, 문다현 씨. 예전에 80년대 우리 미스 코리아 분들 헤어스타일이 어땠었나요? 사자머리. 라이온킹.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큰 것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80년대가요. 우리가 뭔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그 옷도 저렇게들 입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다이애나 왕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무슨 뭐 엿기를 하시나. 실제로 80년대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강했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80년대는 옷을 이렇게 입으셨죠. 이렇게 입으셨어요. 지금 저런 옷은 아무도 안 입는데, 그렇죠? 옛날에 저렇게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런 옷이 단순히 유행에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저런 것의 파워, 욕구, 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걸 다시 꺼내 입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요, 막말보다도 더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게 막장 패션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80년대 양복 이게 맞아요. 어깨 통나물 입고 넥타이를 그 빨간 걸 이렇게 좁게 매고요. 더 괴로운 건 앉았을 때 버튼을 채우고요. 네. 그런데 저 도널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촌스러운 속된 표현으로 막장 패션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그 비아냥을 감수했느냐. 실제로는 모종의 전략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하지요, 저희들이. 왜?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였거든요. 로널드 레이건은 파워를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옷을 잘 못 입는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부담이고 핸디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했는데 저걸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넥타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넥타이를 조이고 이거 풀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요, 저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 오바마는 넥타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넥타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죠. 그 외에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그렇고 수많은 런던 시장, 그리스 총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를 안 해요. 왜? 힘이 있는 자는요, 이미 더 이상 욕구를 혹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힘을 굳이 상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풀러요.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신호로 삼죠. 그런데 꿋꿋하게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저 타이를 고집합니다. 왜? 나는 당신들의 힘에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요. 저 같은 저권력자가 타이를 풀면
무례한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권위에 좀 더 예의를 보이기 위해서 타의를 매기도 하죠. 자, 그런데 80년대에 이렇게 인간의 욕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욕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팽배할 때 우리는 그래서 큰 옷으로 그 욕구를 대변했는데 재밌는 건 우린 지금 그렇게 안 입죠. 오히려 슬림한 걸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에게 옷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자동차라는 옷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자동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UV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왠지 자동차는 큰 게 선호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자동차가 큰 게 선호가 되면서 오히려 옷은 점점 더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 전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저희가 해보게 되죠.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 인간의 욕심을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철학자들이 몇백 년 전에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스피노자예요. 우리나라에선 스피노자가 한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전 국민이 이 얘기를 하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 무슨 전 국민이 산림청이에요. 근데 스피노자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가장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철학하시는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단점이 하나 있으세요, 이분들의. 같은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무의식적 욕구와 부적합한 인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표성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념과 영혼의 동요, 더 나아가 창난 현상까지 겪는 구체적인 욕망 주체다. 김상중 씨,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하는 선배랑 심리학하는 선배랑 과학 철학하는 선배 뭐 딱 모아놓고 저희가 한자 한자 맞춰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좀 쉬운 말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자기 욕망의 강도는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점 만점에 9점짜리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게 인간이란 얘기를. 굉장히 절묘한 얘기죠. 근데 이거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실현하면 밥을 먹는데 많이 먹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갑자기 포금을 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미친 듯이 쇼핑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욕망의 강도는 강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엉뚱한 데다 해놓고 그걸 채워가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설계됐을까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왜?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아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제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전 영희가 제 앞에 와야 돼요.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냥 얘가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불쌍한 듯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술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쓰린 속을 술로 달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야, 세상에 영희밖에 여자가 없냐? 그럼 또 한 번 또 멋진 척은 해야 되니까 아니야. 여자는 많지만 영희는 한 명이야. 뭐 이러고 술 먹다가 괜찮아. 야, 내가 다음 주에 소개팅 한번 해줄까? 그러면 또 이제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죄송한데 이렇게 확실히 차이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속으로는 야, 빨리 한 번만 더 얘기해 막 이러면서도 뭐 이제 괜찮아 이러다가 한 번 더 물어봐주면 그렇다면 바쁘지만 한 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랑 헤어졌던 나를 찾던 그 여자친구 영희는 홍나실 씨 같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새로 만난 여자, 오늘 소개팅한 여자는 똑같이 예쁜데 문다현 씨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사람들이. 적응. 근데 이게 인간만 이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고 엉뚱한 데서도 그게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평생 오지 않는 영희를 기다리면서 주인 잃은 개처럼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족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절묘한 착각이죠. 인간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동물들일수록 두 개가 다 정확해요.
욕망의 강도를 느끼는 눈금도 정확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가도 정확해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세요. 사료를요, 굉장히 비슷한 걸로 바꿔도 입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한테요, 그 새로운 사료를 브랜드를 먹이게 하려면 9대1, 8대2, 맞아요. 7대3으로 섞어서 그렇게 해서 달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걔한테 그 사료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를 굉장히 인간에게 대한 좋은 조언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저 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동물들보다 본능이 적어서가 아니라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욕망을 누르기도 해요.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럼 여기 빵이 있고요. 여기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빵에 대해서 배가 별로 안 고팠을 때보다 호감도가 올라가야 되죠. 네.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파란색만큼 평소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 이 만년필에 대한 내 호감도나 내가 느끼는 매력도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떨어져요. 이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경험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같은 80년, 100년을 살고도 더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리적인 수명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긴 인생 그리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 다양한 경험을 살아야 내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단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경험만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간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요,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죠.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건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지니어들,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요, 저를 붙잡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저희는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와 같은 고충이에요. 경험을 다양한 걸 하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이 씨, 예.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죠. 네. 2007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1.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5? 5 정도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9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 10년은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그만큼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난 10년은 10만큼 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빨간 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파란색이에요. 10대든 60대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울기가, 비율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비슷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변화량도 떨어지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안 변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가보기 좋아하지만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60세, 70세가 되셨는데도 저 곡선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심리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이에요. 왜? 더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덜 가는 거예요. 예. 같은 경험만 계속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안 가본 데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이 한 번 떠오른 생각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떠오른 생각을 그렇게 못 버립니다. 수많은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맨날 뚫리는데도 저는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가는데 25km를 지금 12년째 같은 길로 가고 맞아.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이틀 전에 제주도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네네. 제주를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울에서 기차로 광주까지, 광주에서 차 타고 완도까지, 그리고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엄청 싸웠어요. 이 의견을 낸 친구랑 너 미쳤냐? 너 비행기 타면 미쳤냐? 되는데. 너 요즘에 비행기 표 구하면 싼 거 구하면 뭐 3만 원짜리도 구하는데 너 미쳤니? 결국에는 제주도 가서 늘 보던 도라르방 보고 뭐 한라산 오르고 늘 가서 한 걸 똑같이 해서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 이 친구들랑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갔던 그 길에서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 새로운 경험을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경험이 추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잠시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저게 연령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다시 말해서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안 변했으면 좋겠는 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큰 성공을 직전에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절대 안 변한다고 예측합니다. 그게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인류 역사상 얼마나 재밌는 바보 같은 예측들이 많았냐면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지털 이코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는데 이게 1970년대에 지금의 IBM이나 애플 같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상업용 컴퓨터 회사의 CEO였어요. 상업용 컴퓨터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한 케네스 올슨은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보 같은 예측을 1970년대에 하게 되죠. 앞으로 절대 PC 시장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윌리엄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유선으로만 통신했잖아요. 근데 무선으로도 연락이 되네? 이거를 알아보고 이걸 후원했던 영국의 최신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무선 통신을 완성해 놓고도 앞으로 전화기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 특히 우리 영국에서. 왜? 이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인들을 보내면 되는데 왜 전화기를 쓰니?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바보 같은 예측을 하죠. 심지어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빌 게이츠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조차도 도스가 대박이 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 중에 하나가 앞으로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절대로 640kB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킬로바이트라는 단위가 이제 쓰지 않는 단위라서 잘 모르실 텐데 메가는 아시죠? 네. 0.64메가예요. 1메가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도스가 안 변하고 싶었다. 도스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아마 있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큰 성공이나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작게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기술 분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페르디낭 장마리 포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참호전에 대한 모든 전략과 교범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프랑스군이 이기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프랑스인들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이 바로 뭐냐면 비행기는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래 변화의 적응력이 약화된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업에서요, 어떤 직원이 훌륭한 성과나 성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직원을 모든 계열사나 회사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해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성공을 못 만들어내게 되죠. 성공을 하면 할수록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다른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